피지가 늘어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는 음식 섭생이 음식을 뭐 기름진 거 이런 걸 많이 먹는다든지 예. 화장을 두껍게 하면서 그 모공을 꽉 막는 화장을 한다든지 잘 안 씻는다든지 잠 못 잤을 때 얼굴에 기름 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피지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드름은 사실 피부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질환으로 볼 수도 있고 전 인구의 한 85% 정도는 겪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질환이라고 할 정도의 심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되지만 아주 평범한 피부 증상이죠. 원장님도 혹시 여드름 저는 경험하셨습니까? 여드름이 청소년기에 하나도 없었어요. 원인이 다양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왜 없으셨습니까? 여드름이란 거는 모공, 우리가 이제 털이 나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땀이 나죠. 땀이 나는 과정에서 모공의 영양이라든지 어떤 지질, 지성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잖아요. 네. 기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가 존재합니다. 그 피지선이 그 모공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피지선의 성분이 사람마다 다양하고요. 보통은 단백질, 지방, 이제 당류 이런 게 예.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들어가는데 염분은 없습니다. 또 피지 쪽에는. 왜냐하면 소금기가 있으면 살균이 되는데 염분기가 없다 보니까 예. 안에 세균이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그 피지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안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지가 발달하면 피지의 양이 많죠. 예. 그것이 모공을 통해서 나오죠. 음. 그러면 얘네가 이제 세균에 대한 어떤 번식, 효소작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게 되고요. 그것이 땀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지가 많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예. 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여드름도 잘 안 생기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런데 땀 냄새가 좀 많이 나십니다. 그것은 몸 안에 있는 피지의 성질이 그렇다. 그래서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의 피지가 훨씬 발달해 있고 비만 체형이 많기 때문에 서양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냄새 많이 나고 오히려 피부 질환도 많이 나지만 저희 여드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우리 보통 학창 시절 때 여드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창 시절 때 피지가 더 발달하는 겁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이 남성, 여성 다 남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것이 2차 성징, 사춘기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가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그 영향으로 피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늘어나겠죠. 분포도가 넓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피지 양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 피부를 감싸고 있는 각질과 함께 엉키게 됩니다. 엉키면서 세균이 번식을 하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여드름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제가 봐도 학창 시절 때는 많다가 되게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안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성인이 돼서 생기는 분도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피지를 호르몬에 의해서 심해지는 경우는 가장 그 평범한 여드름의 이제 종류이고 피지가 다른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상 증식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피지가 늘어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는 음식 섭생이 음식을 뭐 기름진 거 이런 걸 많이 먹는다든지 예. 또는 생활 패턴이 뭐 화장을 두껍게 하면서 그 모공을 꽉 막는 화장을 한다든지 잘 안 씻는다든지 뭐 피로,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도 전부 피지를 자극할 수가 있는데 잠 못 잤을 때 얼굴에 기름 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피지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염증화되면 영 여드름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 손으로 자꾸 긁으면 안 되죠. 손으로 만지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되게 안 되는 부분이지만 네. 그래서 짜더라도 환웅이 된 것만 농이 된 것만 그것도 이제 의료기관에서 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만 소독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면봉으로 살짝 돌려가면서 조금 짜내고 바로 밀봉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은 뻘건 상태에서는 절대 안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흉터 남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기본적으로 열로 봅니다. 그 열이 남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누구나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했을 때 열이 맺혀 있는 부위에 가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그 열을 꺼주게 되는데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가 폐경. 그러니까 폐경이라는 뜻은 이 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폐를 포함한 경락계를 얘기를 하는데 폐경락에 끼면 코에도 나고 뭐 등에도 나고 합니다. 또는 간에 열이 있거나
예. 또는 위와 대장에 열이 있을 때 뭐 이마에 나거나 아니면 볼에 나거나 이런 식으로 예. 해당 부위에 열을 꺼주고 아. 혈행을 촉진시켜주면서 이제 투약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상처가 남거나 그랬을 때는 침으로 짠 흔적 있잖아요. 그런 것도 치료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은 습관. 기본적으로는 수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포 재건이라고 하죠. 네. 낮에 손상된 것을 재건해서 각질도 잘 만들어내고 하면 여드름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 열도 꺼주고 재건하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수면 습관을 잘 바꿔서 좀 일찍 자고 낮에 공부할 걸 미리 다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핸드폰 사용하지 않고 하면서 네. 수면 시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좋겠고 세안이 또 중요합니다. 하루에 세안. 2번 이상 세안을 하시되 자극적이지 않은 세제를 사용해서 하시고 꼼꼼하게 특히 여드름이 많이 난 자리 위주로 예. 가볍게 세안을 하시되 자기 전에 피곤하다고 그냥 주무시면 여드름이 아주 지름길이기 때문에 안 되는군요. 반드시 세안한다. 밤에 세안 꼭 하시고 또 예. 이제 부모가 예. 여드름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도 여드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미리미리 음식 관리까지 유지방 들어가는 탈지 분유 계통이라든지 기름진 고기류라든지 이런 음식 관리를 좀 해서 야채, 과일 이런 거 예. 위주로 이제 섬유질 많은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식습관을 바꿈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